매주 화요일 정치가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좀 격리가 길었죠? 자가격리. 예. 예.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집에서 근데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지루하겠다, 뭐 고생이겠다, 답답하겠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던데 네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하루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2주일이 짧지요? 예, 그러니까 거실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거 보고 해가 중천에 올라온 거 보고 해 지는 것까지 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 실시간으로 보니까 하루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바빠요. 정치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면 뭐 밀접 접촉 이제 판정을 받게도 되고 음성 판정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이제 받으셔서 2주 동안 있다가 나오셨는데 건강하게 실질적으로는 재택근무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뭐 연락도 다 유선상으로 해야 되고 회의도 이제 유선으로 또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이 소식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절됐던 남북 간의 직통 연락선이 전면 복원 조치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 통화까지도 끝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소식 접하셨는지 김경협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이 7월 27일 네.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 네네. 그렇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재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마이크를 좀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동안에 계속 이제 멈추어 있던 남북 관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재개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아마 물밑 접촉, 서신 교환 등이 이루어져 왔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남북 정상 간의 대화 재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우리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될 것 같고요. 잘하면은 금년 하반기에 또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입니까?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됩니까? 지금 재개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대화의 재개가 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남북 간의 연락이 다시 재개된 거는 좋은 일인데 청와대 발표만 봐서는 궁금한 점이 명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락 두절 통신선을 끊을 때는 그 북한 나름대로 뭐 이유를 댔는데 다시 재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 그게 없고 4월부터인가 두 정상 간에 신서 교환이 있었다고 신서도 주고받았다고 돼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때는 왜 공개가 안 됐는지 지금도 그 내용은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또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정권 교체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북한 쪽에서 먼저 다시 그 끊었던 통신선을 이었다는 게 꼭 그렇게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그 선거에 뭐 의도하든 아니면 의도 없이 결과적으로 미치든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다음 정부의 남북 관계의 운신의 폭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발목을 잡는 그런 합의는 뭐 서로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게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일들이 또 계속해서 또 나올지 또 오늘 이제 뭐 10시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또 다룰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좀 아껴두기로 하고요. 본격적인 좀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선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득 하위 88%로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또 이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11대 7로 하기로 했고 법사위는 내년 대선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들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주자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당연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난지원금은 두 가지의 취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내수 촉진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피해를 계산해서 손실에 맞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맞춤형 선별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내수 촉진을 통해서 경기 회복용으로 하고자 할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 1, 2, 3, 4차까지 지원됐던 재난지원금 중에서 1차로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이 자영업자든 내수 촉진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 하나는 이제 손실보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해들을 계산해서 좀 손실보상을 하겠다라.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한 900만 원까지 한도했다가 2천만 원까지 늘린 거는 예. 이건 아주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수 촉진용 전 국민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88%라고 하는 참 기준도 참 애매한 네. 어떻게 그런 기준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본질은 사라지고 배가 산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왜 당론이 그럼 관철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당론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였는데요. 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법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기재부가 동의하는 선 그게 이제 88% 선에서 어정쩡하게 이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기재부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기재부 자체가 이미 아까 얘기했던 재난지원금의 두 가지 취지 자체를 혼동하고 있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4차까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들의 각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제대로 평가나 분석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두텁게 선별 지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번 통과된 내용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실직자 이런 실질적인 이 고통이 심한 분들에 대해서 900에서 2,000 금액 조정해가면서까지 실질적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 잘 됐는데 네. 재난지원금 형태로 전 국민의 사실 88%면 거의 전 국민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거를 주면서 또 내수 촉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3단계, 4단계로 올려가지고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녁 식사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2명 그렇죠. 이상 못 모이게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못 모입니다. 그 식사 못하게 하고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업소 다 문 닫게 하면서 돈 주면서 돈 쓰라. 어디 가서 쓰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거는 소비 촉진 그렇게 막 활동하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감염 위험도를 더 높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취지가 아니죠. 한편으로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그러면서 활동 많이 해라, 나가서 돈 쓰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돈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소비를 좀 촉진시켜라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는 결국은 선거용 아닌가. 네. 국민들에게 이게 위로금이라는 형태로 결국은 선심용으로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 지금 당장에 정부 여야가 80%로 정부는 70%고 당정 협의로 80%로 해놓고 합의해놓고 또 국회에 와서 또 올려가지고 90% 100%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가 야당과 정부가 겨우 막아가지고 88%까지 됐는데 거기는 결국은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더 좋아진 사람들한테까지도 25만 원씩 준다는 것밖에 안 돼 가지고 정말 애가 타고 이게 목이 마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까지 그쪽으로 주는 데 대해서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야가 합의했던 건 80%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 당대표 간에 합의했던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4차 팬데믹의 위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에 지급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수 촉진령은 당연히 이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시 내수가 시작될 쯤에 지급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지금 8월 말이나 9월 초 추석 전에 지급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에 대한 지금 뭡니까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당장에 지급하는 게 효과는 없죠.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지급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일단 지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수 촉진령은 실질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봐가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선별 지급의 문제인데 과거에도 지금 기재부하고 야당이 그때 반대해 가지고 아동수당 90%를 지급했습니다. 그 상위 10%를 갖다가 분리하자고 그래서 선별하자고 그래서 배제했는데 결국은 그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결국은 전 아동들에게 다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선별 비용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건 완전히 낭비입니다. 행정력의 낭비고 비용의 낭비고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지원 이런 것은 정말로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야당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이제는 좀 정확히 좀 다시 판단하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는 2차, 3차, 1차에 이제 그 전국민 지원해 봤다가 그 경제 전문가들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나오고 정부도 그렇게 판단해서 2차부터는 선별 지원을 하고 그게 효과가 좋아서 3차도 그렇게 했고 4차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데 또 선거 다가오니까 전 국민한테 대통령이 뭐 위로한다. 위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줘야죠. 위로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이 상황에서도 해피한 분들한테까지 국민 혈세로 짜낸 세금을 나눠주겠다고 굳이 알겠습니다. 안 받아도 되겠다는 사람, 나는 필요 없다는 사람까지 억지로 떠먹이는 그런 그 재난지원금 살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게 이제 기초지자체장들인데요. 이 기초지자체장들이 72%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원했고 4차에 걸친 지원 가운데서 보편 지원이었던 1차가 가장 지역 경제에 영향이 컸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의외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2, 3, 4차는 실질적으로 선별 지원의 피해 중심의 보상이었고 1차의 보편적 지급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그 주장을 펴고 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가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추경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재부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기재부의 이런 인식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바로 그러면 이 지금 그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초에는 처음에 20대 국회가 출범했을 때 21대가 출범했을 때 이제 2020년이죠. 그때는 11대 7로 하자고는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안 주면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이쪽 왔다가 이번에 다시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번에 합의에 대해서는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차피 우리가 뺏겼던 법사위원장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하고 순리인데 문제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한테 뺏어갈 때는 애기 돌반지 그 백금반지를 뺏어갔는데 지금 돌려주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은반지인지 구리반지인지 또 모르겠고 그다음 그것도 찌그러뜨려 가지고 애기가 다시 끼울 수도 없는 반지를 주면서 애따 더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찌그러졌어요 반지가? 일단 그 법사위 권한을 확 줄였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뺏어갈 때는 100%를 가져갔다가 지금은 자구 체계 그 심사만 국한하고 법안 심사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그 제한을 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법사위가 120일간 심사할 수 있는데 60일로 줄이고. 60일로 줄였죠. 네. 그리고 이제 구두로도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우리 당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합의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주장은 60일 지나면은 지체 없이 상임위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 넘기도록 한다 하고 그 법사위 출석을 현재 장관들이 하는데 차관을 출석시키는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구두로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그런 거 합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권한을 확 줄여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나마도 8월 25일 앞으로 한 달 이어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의 권한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남은 한 달 동안에는 100%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고 싶은. 법사위원장은 한 달이 아니고 내년 대선까지 권한죠. 권한. 예. 기간은 내년 대선까지 가져가는데 권한은 우리한테 넘겨줄 그 위원장 자리는 확 줄여가지고 사실상 빼고 따기 빼고 그런 그 법사위원장을 넘겨준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현재 권한을 100% 행사해가지고 원하는 법안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권한이 잘못된 거고 그걸 축소해서 그걸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행사해야지. 그렇게 법을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권한 축소해가지고 야당에 넘겨준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은 있는 권한 다 써가지고 하고 싶은 법안 다 처리하겠다. 이거 말이 안 맞죠.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번 합의가 상당히 그 국민의힘에는 불리한 합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또 민주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가 또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저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미국처럼 이제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다 맡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의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아마 불가피한 노력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누가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왔던 횡포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상임위에서 다 합의돼서 올라왔던 법안들이 법사위만 가면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한번 붙잡아 놓으면은 원래 법사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국회법상으로도 법사위는 체계 자구의 심사 문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계라는 것은 그 올라왔던 법이 다른 법하고의 충돌 여부, 그다음에 자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법률 용어를 사용했느냐 여부 이런 문제들만 심사하도록 돼 있고 그 법안의 내용 자체를 절대 타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사위가 운영됐던 것을 보면은 모든 걸 다 법사위에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면서 법사위에 한번 법사위에 들어가면은 법안이 묶여서 1년이고 2년이고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법 마비 상태 식물국회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것이고요. 이러한 법사위를 개혁하는 게 먼저다. 과거에 아마 우리 그 당시에 국민의힘 그 여상규 의원이 이 법사위원장을 하실 때 아마 모습 방송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정말 그게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지금도 이번에도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하지 않으면은 국회 협조를 못 하겠다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불가피하게 수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법사위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법사위의 횡포 그다음에 입법 마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법사위가 본래의 기능대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법사위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바로 60일 기간 두고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지금 권한을 본래대로 제대로 맞추도록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개혁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아마 다음 후반기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이렇게 야당에게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현재의 현 국회의장이나 현 원내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후반기 국회 임기 이후죠. 그렇죠. 임기 이후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의 상임위 구성 문제는 원 구성 권한은
후반기에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월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합의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화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한 청취자 문자 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6612님이 재난지원금 뜻이 뭡니까? 상위 20% 국민이 재난 대상인가요? 6747님 자산은 있지만 소득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있지만 자산 없어 대출금 갚느라 힘든 분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지 궁금합니다. 3282님 재난지원금 88% 누가 정했습니까? 유리지갑 속 세금은 돈 10원도 안 빼고 떼가면서 전 국민을 돈 몇 푼 가지고 편가르기 해야 하나요? 아이들도 사탕 나누어 주면서 차별하면 불평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이제 끝났으면 11대 7 위원장 이제 그 구도 이 상황은 바로 그냥 이견 없이 쭉 그냥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재고의 여지가 있고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은 그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하고 그다음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했는데, 네네. 그랬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 의원님들은 다시 해야 된다. 뭐 김경호 의원님은 또 임기 이후에 되는 부분이라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원리적으로는 뭐 안 맞다고 할 수 있지만은 좀 전에 제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시피. 네. 그 다음 정권이 해야 될 것까지 알박기 하거나 뭐 그 대목받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민주당 정부가 늘 그래 왔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임기 몇 달 앞두고 14 선언해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을 해야 될 일을 갖다 거기 다 합의해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다음 이어간 우리 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혀져서 힘들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래 되면 이제 그 당시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또 유력했기 때문에 유력 주자들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그게 바통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일체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대목받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합의해놓고 왜 파기했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런 일을 많이 한 걸 생각하면은 원내대표끼리 다음 원내대표가 할 일까지 자기들이 한 거는 뭐 대목받기, 알받기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널크레 온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정말 그 당시 집권당을 힘들게 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여당이 집권 권력까지 가지고 있고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으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법사위원장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 가지고 정부 여당 견제 못하면 뭘로 하느냐. 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때는 우리가 속이 터졌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 바꾸려고 하면은 8월 25일 그 본회의 처리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발상부터 버려야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아예 개혁된 축소된 권한을 행사해야 그 앞뒤가 맞은 거지. 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권한을 털어지고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는 뼈 떼고 딱 빼고 그냥 아무 그 실속 없는 거 너희들 야당한테 던질 테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저는 양심이 안 맞다고 봅니다. 김경호 의원님, 지금 여당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지금 입장이 갈려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낙연 후보는 야당의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그럼 당내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봉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이견들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당 지도부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사안을 다시 아마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8월 달에 예정된 여기에 지금 약속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죠. 법사위 개혁의 문제가. 그러니까 법사위를 제대로 개혁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직까지 해왔던 대로 식물국회 입법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법사위의 횡포를 계속 존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개혁해낼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이고요. 네. 이것이 제대로 개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아마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유효하게 지켜줄 수도 있고 네,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 합의 자체가 첫 번째 이 관문이 저는 8월 달 국회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결과가 실제로 이후에 상임위의 배분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내부에 그 새롭게 의견 제시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은 예. 그걸 배제하더라도 여야 간에 지금 합의 내용 가지고 합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돼 있는 거는 뭐 서로 부인할 수 없는데 문서로 안 적고 구두로 합의했다고 하는 내용이 서로가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두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개정안 내용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또 시간 날 때마다 다음 주에라도 계속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보겠고요. 대선 주자 상황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다루고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김경엽 의원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6명의 그 경선 후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이쪽 캠프에도 가시고 저쪽 캠프에도 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느 후보에게는 아직도 한 명의 의원들도 지금 가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 김경엽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당이 경선 때 되면은 의원님들이 각각의 이제 좋아하는 후보의 캠프로 들어가지요. 근데 그렇게 다 들어가 버리면은 당의 원심력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경선이 끝났을 때 이제 다시 원팀을 만들어서 원팀하자고 했는데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막상 그 경선의 후유증이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당의 구심력이 복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사실 좀 각각의 캠프에 관여하지 않고 당에서 나름대로 경선 이후를 잘 대비해서 경선 때에 작용했던 원심력들을 다시 구심력으로 다시 복원시키고. 당에도 중립지대가 있겠네요, 그러면. 있죠. 상당히 있습니다. 당에는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야 본선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입장에 어느 경선 캠프에도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최재형 후보 캠프로 가셨잖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기 그 최재형 후보 캠프 국민 캠프라고 이름졌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총장 캠프가 국민 캠프죠. 국민 캠프고.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 캠프 쪽에서는 지금 어느 분들이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몇 명인지 규모도 잘 안 밝힌다고 김영우 사무총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주말에 밤에 연락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만 연락해가지고 6분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도와드릴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뭘로 가져갈까 의논을 했는데 만나서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알고 계신 또 지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모아놓으면 이게 회의가 안 될 거고 코로나 방역도 문제가 그 정도로 있고. 많아요? 그럼 20명 이상 분위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그 성품이라든가 또 경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최재형이 열린 캠프네 정식 이름이?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개념은 맞습니다. 열린 캠프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오픈 캠프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은다. 우리 윤일영 프로듀서가 바로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김경엽 의원님께 중립지대에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원팀 하자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좀 너무 이게 상처가 심하다. 너무 흠집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거티브 수준이 위험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입니까? 위험해 보입니다. 뭐 선거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가 잘 맥힌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수위를 좀 넘어서면은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 경선 후유증도 우려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수위가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당에서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어느 정도 지금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요.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팩트에 기초해서 검증을 하더라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승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아마 후보 캠프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타도어 같은 것들은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이 막 가요. 최재형 후보는 입당을 한 입장인데 저쪽은 아직 당에
이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잠재적으로 정권 교체의 우군이다. 예. 동지다. 당에 입당을 하실 가능성도 많고 안 하더라도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 국민에서 만날 뿐이다. 네. 그리고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은 표를 서로 합해야 된다. 네. 한 그 스크럼을 짜고 대선 고지로 가야 된다.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벌어지는 것 같은데 당에서 우려할 정도로 이제 그 금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은 의원님들이 그 당협위원장들이 가서 그냥 바로 일을 도와드리기보다도 윤 총장님을 빨리 모셔오는 쪽으로 입당을 빨리 하라. 입당시키는 쪽으로 역할을 먼저 하고 들어오시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캠프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게 맞은 것 같고 예. 윤 총장님도 이 그런 자기들을 자기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예. 빨리 입당하시는 게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당 계속 안 하고 밖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다면 이제 당에서는 징계하겠다고 제명 비슷한 제명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 가신 분들이 그 뭐 탈당해서 그쪽을 도와드리든지 아니면 다시 복귀하든지 뭐 결정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8월 안에 가보고 결정 나겠네요. 그렇죠. 예. 정치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